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네. 내란 정부가 6월에 어떤 걸 시행할 예정이냐면 지분형 모기지라는 걸 계획 중입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말씀드릴게요.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예를 들어서 정부가 4억 원 투자를 해줍니다. 4억을. 그리고 나머지 한 40% 정도는 대출을 해주고요. 그럼 내 돈은 얼마 들어가냐면 1억 8천만 원 정도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. 이런 제도가 6월부터 그러니까 목표는 시행한다는 목표고요.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이제 집값이 변동될 거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오르면 오른 걸 지분만큼 나눠 갖습니다. 합리적일 수 있죠. 만약 집값이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100% 정부가 책임져요.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나눠 갖고 떨어지면 정부가 전부 다 책임지고. 정부 부동산이 아니고 네. 그 부동산 이름이 정부 아니에요? 상호명이 정부 아니고 진짜 정부 아파트, 국가 네. 우리나라 그렇습니다. 정부. 그렇습니다. 왜 그런 거를 해 정부가?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 입장에서 뭐냐면 이거를 왜 투자 안 합니까? 안 할 이유 없지 그렇게 그렇죠. 해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손해볼 게 없잖아. 1억 8천만 들어가고 오르면 나눠 갖고 대출 다 해주고 정부가 투자해주고 떨어지면 정부가 다 손해 책임지고 누가 안 사냐는 거예요. 안 살 이유가 없지. 그러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네. 뭐 투자든 투기든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엄청 오르지.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정부가 지금 내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. 왜? 왜일까요?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가계 대출이 급증했거든요. 네. 맨날 그 가계대출을 지금 위험하다고 맨날 얘기했잖아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을 못 사요 더 이상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. 수요가 줄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. 그러니까 정부가 새로운 방법을 고안을 낸 겁니다. 집값 떨어질까 봐. 아니 그 떨어지면 왜 안 되는데?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. 와. 그게 더 충격적이죠. 또 하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사실은 이게 전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적폐가 뭐 저희가 사법 적폐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 금융 적폐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. 아 그게 커. 그러니까 금융사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이자에서 돈 버는 사람들 대부분 부동산에서 돈 벌지 않습니까? 그렇지.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이 110조 원 정도 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은행권들이 이자 수익으로만 200조 원 이상을 벌고 있어요. 야 이거는 나쁜 나라야. 근데 대부분 이자가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부동산 대출에서요.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대출을 더 이상 못 일으키면서 집을 못 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당장 대출이 줄 것 같은 거예요. 내 이익이 감소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야 니네 대출 조금만 내. 정부하고 같이 사자. 이런 게 고안된 거예요. 금융사들 살리고 네. 그리고 부동산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살리고 부동산 가격 받쳐줘야 되니까. 받쳐주고.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나오면 빚더미에 앉아 있는 가게들은 이제 더 위험해지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만약에 떨어진다면 아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없지 않습니까? 만약에 떨어지면 정부가 책임지면 우리나라 정부나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러면은 재원 다 고갈되고 가뜩이나 지금 정부 돈 없는데.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으로 가는 거예요. 아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네. 그렇죠. 근데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저는 이 정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문재인 정부처럼 된다고요. 아무것도 못해. 아 맞아.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당장 지금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막 추경이라든지 이걸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. 네.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폭증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면 다시 사실은 정권 뺏길 수도 있어요. 맞아. 그러니까 이 지분형 모기지 반드시 막아야 된다.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가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 경계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6월 3일 정권 바뀌고 새로운 민주정부 들어서고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. 너무 어려울 거야. 엄청나게 높은 벽들이 많다는 거죠. 맞아. 우리 그 벽을 사실은 지금 사법 세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? 맞아.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벽은 사실은 이런 이권의 벽이에요. 그렇지. 이권의 벽이 훨씬 높겠지. 돈으로 결성돼 있는 벽. 안 놓치려고. 그렇지. 야,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. 새로운 거잖아. 이게 도입되면요,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?
굉장히 심각한 얘기다. 그런데 이런 얘기들 지금 안 하고 있어요. 맞아. 이거 반드시 막아야 돼요.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됩니다. 아. 근데 어떻게 꼬시냐면 쉽게 말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집값 많이 올랐지. 그래서 대출 받아서도 못 사잖아. 그러니까 정부에서 같이 사자고 집 사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. 너네 부담 덜어주는 거야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듣기에는 좋아 보여요. 근데. 무주택자나 아니면 서민들이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. 그렇지. 집값을 값을 낮춰주는 거지. 그게 핵심이지. 그럼. 그러면 만약 이렇게 해서 집값 더 오르면 우리 서민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? 내 집 마련 끝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본질이 뭐냐고요. 집값이 올라서 대출 더 해줄까가 본질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런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. 반드시 막아야 된다. 아, 심각. 근데 이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사실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악마가 숨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볼게요. 10억짜리 집을 내가 지금 1억밖에 투자 안 한 거잖아요. 네. 근데 1억이 올라갔어요. 그럼 1억 투자해서 1억 버는 거잖아요. 뭐 정부랑 나누긴 합니다만은 네. 이렇게 큰 레버리지가 어디 있어요? 음. 이건 주식판보다 더한 투기판이 열리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럼 내려가면요. 정부가 손해 보잖아요. 개인은 손해 안 보죠. 네. 그러면 뭐 정부만 손해 보면 끝나겠지라고 하는데 여기도 또 사기가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. 뭐예요? 예를 들면 제가 네. 어쨌거나 아까처럼 10억을 했어요. 네. 근데 이제 최욱하고 짜는 거지.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 9억에 사라. 그리고 제가 그냥 9억에 매도하는 거예요. 그럼 정부가 1억 손해 보죠. 최욱이 9억으로 그 집을 사서 다시 10억에 올려 팔면 돼요. 저가로 자전을 계속 돌려서 사기 매매를 해서 그 이익을 밖에서 쉐어하는 등등등 탈법 탈선 행위가 엄청 많을 수 있어요. 여기는 숨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야 네. 이거 막을 수 있어?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.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요거를 이렇게 쉽게 튀거나 쉽게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가격이 튀거나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시세가 거의 확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만 하면 된다는 거야. 그게 어디게요? 수도권의 거래량 많은 대단지 큰 아파트리예요. 아. 거기는 늘 여기가 뭐 9억 원전에서 거래되는데 왜 갑자기 11억이야? 이거 바로 튀잖아요. 근데 그런 데 위주로 하겠다는 거예요. 그런데 왜 돈을 써줘요? 거기는 내버려도 장사가 잘 되는 내버려둬도 지역인데. 되는데. 이거 앞뒤 명분이 다 안 맞아요 지금.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. 네. 아니 그리고 그 손해 보는 것도 결국 정부가 메운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. 그것도 다 국민 세금 아니에요? 그렇죠. 세금이지.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의 문제가 뭐냐면 이익은 그냥 부동산 투자나 투기한 사람들이 가져가요. 근데 손실을 보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공유화 시켜버려요.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부동산 PF예요.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잘못해서 미분양이 나잖아요. 네. 대한민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? 정부가 사죠. 사죠. 그럼 큰일 쳐. 아니 그럼 이익이 나오면요. 갖고 와요? 다 자네들이 갖고 가요. 맞아요. 기업이 갖고 가.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. 뭐냐면 이익이 나면 그건 사유화 시키고 손실이 나면 그냥 공동화 시켜버려요.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동산에 그 쌓아온 적폐가 너무 크기 때문에. 너무 큰 거야. 이권 카르텔이. 그러니까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쉽지 않아.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.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건드리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혹시나 뼈 떨어질까 봐. 맞아. 조심스러운 거예요. 근데 이거 개혁해야 된다. 해야 돼. 예, 반드시요. 반드시 해야 돼.